두 왕은 한 궁에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네요. 와, 이거 되게 시적인데 멋있다.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룡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맨유 궁합이라는 콘텐츠입니다. 맨유와 연결되는 선수들 혹은 맨유의 방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과 맨유와의 궁합을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엄청 진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능적인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알아보면서도 이게 참 신기하게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맨유 감독을 맡고 있는 아모린 감독의 사주부터 좀 넣어봤는데요. 아모린 감독은 1985년 1월 27일생입니다. 아모린 감독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니 먼저 갑목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큰 나무를 뜻한다고 합니다. 큰 나무다 보니까 굉장히 우직한 원칙주의자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해요. 어떤 사주 팔자로만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아모림이 보여주는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요? 지금 아모림 감독이 내뿜고 있는 기운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더 내려가 보면 되게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은데, 두 번째로 기질 키워드라고 나옵니다. 기질 키워드를 보면 직선적이고 리더 기질이 있고 빠른 판단을 좋아하고 정면 승부형이라고 나옵니다. 진짜 그냥 아모림 감독 빼박 아니에요? 아모림 감독이 되게 그런 형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솔직하고 거침없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아모림 감독의 기질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로써 이제 성향이 나오는데, 성향을 읽어보면 카리스마 있는 추진력,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는 독단적이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 이렇게 고집하는 게 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소통 스타일을 보면 말로 설득하기보다는 결과로서 증명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아모린 감독이 언론 친화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걸 어느 정도 하는 감독이고, 물론 또 반 정도는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그걸 결과로서 승복을 하려는 그런 감독인 것 같아요. 리더십이 나오는데 전술가형과 상명하복형이라고 나옵니다. 전술가형 맞아요. 현대축구에서 잘 쓰지 않는 3백을 굉장히 잘 가다듬어서 스포르팅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걸 발판 삼아서 맨유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술적인 디테일이 있는 감독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전술가형이 맞고, 근데 상명하복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모린 감독이 자기의 시스템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게 따르지 않는 선수를 조금씩 내치고 있잖아요. 래시포드 선수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가르나초 선수까지 보면은 조금 그런 감독과 선수 간의 위계 질서는 확립하려는 감독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대운의 흐름, 이게 지금 맨유의 성적과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면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정관운이 있다고 나와요. 정관운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로 따지면 벼슬을 얻는, 공적이나 사회적인 유명세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적 위치가 강화되고 지도자로서 적합하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 스포르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올 시즌 초반에 24년 말에 맨유라는 더 거대한 구단으로 왔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아모림의 흐름으로만 보면 정건훈이 맞긴 맞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좋은 흐름이 맨유와도 계속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궁합에 대한 핵심적인 관점이 나왔어요. 나를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살리고 안 맞으면 과감히 자른다, 이런 스타일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맺고 끊음이 명확한 감독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아모림의 성향을 봤을 때 어떤 선수들과 잘 맞을 수 있는지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오늘은 먼저 맨유 스쿼드 내에 임대 등을 통해서 구단을 나갔거나 혹은 계속 이적설이 불거진 선수들, 그리고 현재 맨유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까지 궁합을 제가 한번 주르륵 봤습니다. 먼저 이미 나가 있는 선수들부터 볼게요. 래시포드 선수입니다. 래시포드 선수 97년 10월 31일생입니다. 그래서 아모린 감독과의 궁합을 쭉 봤는데 안 맞네요. 일단 한마디로 안 맞고, 래시포드 선수가 23년부터 25년까지 운침 상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하락하고 활동성이 저하되는, 근데 얼추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래시포드 선수가 맨유에서 부진해서 지금 임대까지 나가는 그 기간이 대략 겹쳐요. 사주라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궁합을 정리를 해봤는데, 요약을 하면 이 둘의 조합은 불편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아모림은 전술 중심 그리고 빠른 리더십 스타일이라고 나오던데, 래시포드 선수는 감정 기복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팀 내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자체가 감정 기복이 좀 있는 성향의 사람이라 팀 내에서 자기의 입지라든가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만 좀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아모림이 레시포드를 게으르다, 책임감 없다 라고 보는 순간 이 관계는 끝난다고 나오거든요. 진짜 그렇게 끝났잖아요. 둘의 관계가 레시포드 선수의 어떤 규율, 기강 문제 이런 게 계속 불거졌고, 아모림 감독이 그런 거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고 선발에서 이렇게 과감히 제외해버리는 결단을 내리면서 관계가 좀 틀어졌고, 그래서 지금 아스톤 빌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 보면 이거야. 아모림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형 스타일인데 레시포드는 생각보다 여린 선수인 거야. 여린 사람이라서 되게 아모림 스타일대로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소통을 하면 얘는 상처를 받는 거 아닐까? 안 그래도 여려갖고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그래서 얘가 막 밤새 술 마시고 막 나이트 가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때가 없는 거야, 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밖으로 도는 거지. 근데 그거를 점점 더 아모림은 싫어지는 거고, 이 새끼 게으르네? 프로페셔널 하면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다그치니까 그 여린 애가 점점 더 상처를 받아서 관계가 멀어졌던 그런 거랑 굉장히 맥락이 맞아 떨어지고 있죠.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선수는 안토니 선수입니다. 안토니 선수는 2000년 2월 24일생인데 아모림 감독과의 궁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궁합 분석이 좀 흥미로워요. 둘이 목이라는 걸로 키워드로는 연결이 되는데, 이 의미가 기운은 맞지만 리듬은 다르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이 궁합의 결론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조합은 초반에 불협화음이 나고 후반에는 잠재 시너지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모림 감독과 안토니 선수는 그렇게까지 틀어졌던 기억은 좀 없어요. 기회를 많이 못 받았던 것 뿐이지 감정적으로 팍 부딪혔던 기억은 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저번에 안토니 선수가 어쩌면 다시 돌아오면 기회를 잘 얻으면 그 기회를 잘 살릴 수도 있을까, 이런 멘트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또 약간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조합이라고 나오는 건데, 아모림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사람이고 안토니는 자기 템포와 자기 컨디션이 중요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아모림은 빨리빨리, 야 너 빨리 준비해, 경기 뛸 준비해, 너 폼 끌어올려, 막 이렇게 좀 다그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안토니는 아 나 아직 컨디션 안 올라왔는데, 아 나 아직 그런 필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기가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대충 맞지 않아요? 아모림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즉시 이런 선수들에게 바로 경기를 뛰게 만들고 싶었을 거고, 안토니 선수는 그전 테나흐 감독 시절부터 계속 경기를 뛰지 못했기 때문에 감각이 저하돼 있어서 아 지금 나 그 정도로 못해, 뭐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잘 맞물려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초반에는 서로 이해를 못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칭찬을 하고 좀 간접적인 지시를 하면은 시너지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아모림이 너무 다그치지 말고, 오케이 너 그럼 네 리듬, 네 루틴으로 회복해봐, 네가 준비되면 나는 너를 뛰키게 해줄 거야, 이런 관계가 되면은 이 둘의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발현이 되려면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일까? 이건 좀 아쉽습니다, 상황상. 왜냐면 맨유가 어쨌든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을 못해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안토니 선수 같이 처분 가능한 선수들은 최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시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궁합이 실제 맨유에서 구현될지는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임대 나간 선수가 있죠. 바로 제이든 산초 선수입니다. 제이든 산초 선수는 2000년 3월 25일생입니다. 그래서 아모림 감독과의 궁합을 좀 봤는데, 이 둘의 사주도 뭐라고 나오냐면 기본 에너지는 맞는데 상황은 좀 정반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상승세일 땐 선수가 하락기인 이런 상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둘의 타이밍이 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조합은 말이 안 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산초 선수가 시즌 전에 이미 첼시로 임대를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형성된 그 기간이 아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산초 선수가 그 전에 보여줬던 말과 행동을 생각해보고 아모림 감독의 성향을 생각해봤을 때는 이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아모림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런 좀 빠른 결단력이 중요한 사람이고, 산초 선수는 내 마음 정리부터 하고 움직일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안토니랑 되게 비슷해. 안토니도 보면은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기 템포와 감정선이 중요하다고 나오잖아요. 얘도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면 움직일 게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웃긴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 성향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근데 또 선수들은 또 비슷해. 감독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참 피곤하겠어 감독이 이대로면. 그래서 산초는 직접적인 명령이라든가 압박적인 리더십에 반감을 품는데요. 근데 이게 테나 감독 시절에도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산초가 테나가 야 이씨 너 똑바로 안 해? 너 팀 내 계속 기강 그렇게 흔들면 너 못 뛰어? 이랬더니 바로 항명 끌어올리고 바로 1군 선수 제외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의 스타일에 반감을 갖는 선수가 맞긴 맞네요. 아모린 감독도 어쩌면 어떤 면으로는 테나 감독보다 더 엄격한 스타일인데 산초 선수 오면 안 맞을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이거 참 신기하네. 이런 말도 나와요. 오행상, 음양오행이란 게 있잖아요. 오행상 둘이 화, 그러니까 불의 속성은 같지만 산초는 내부에 화가 많고 아모림은 외부 발산형이래요. 그러니까 아모림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화를 이렇게 막 발산해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는 스타일이고 솔직담백한 이런 소통을 중시하는데 산초는 그게 계속 쌓이는 거야. 혼자 저 개새끼 저 새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 내면의 화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한 방에 빵 터지죠. 그게 SNS 저격이었네. 그러니까 테나 때도 이게 그대로네. 그래서 이 궁합도 안 맞다. 일단 지금 임대에 나가 있는 3명의 선수를 봤는데 세 선수를 종합을 하면은 일단 다 아무린가 안 맞는 성향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세 선수를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징징이 같네. 성향들이 다 징징이야. 다 약간 멘탈이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멘탈이 절대 강하지 않은 선수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딱 보니까 아무린 감독의 성향과 맞지 않네요. 그래서 이 세 선수는 다시 돌아와도 사실상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팀 내에 지금 아모린 감독과 함께하고 있지만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은 두 선수를 뽑았는데 가르나초 선수와 호일룬 선수입니다. 가르나초 선수부터 볼게요. 가르나초는 2004년 7월 1일생입니다. 이멘트가 딱 바로 나오네요. 둘 다 불화자의 그게 너무 강해서 둘이 그냥 부딪히는 관계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이전의 세 선수보다도 어쩌면 더 강하게 부딪힐 수 있는 관계 같은데 요약이 이렇게 됩니다. 이 조합은 훈련장에서는 부딪히고 경기장에선 터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훈련장에서 굉장히 둘이 부딪히고 안 맞지만 그래도 실전에서는 잘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해석인데요. 얼추 맞는 것 같아. 가르나초 선수가 그래도 아모림 체제에서 기회를 어느 정도 계속 부여받았고 그래도 올 시즌 보면은 11골 10개 도움 정도 공격 포인트는 꽤 많이 거두고 있어요. 20세의 나이치고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 태도를 별개로요. 그래서 이 둘의 궁합은 감독과 선수 모두 불의 기운이 강해서 생각이 빠르고 반응이 빠르고 감정이 튄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정확해? 제가 이거 사주를 보는 이게 이 AI가 내가 분명히 기사나 이런 거를 참고하지 말고 사주로만 봐달라 했는데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현재 상황 흐름과 감정이 지금 폭발했잖아요. 둘이 갈등이 극화되고 있거든요. 아모림이 통제하려고 하면은 가르나초는 튀고 싶어 한대요. 아모림이 자율성을 주면 경기장에서 가르나초는 잘한대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관계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자존심이 되게 세가지고 부딪히는 건데 사실 감독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가르나초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기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이 그거를 내려놓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가르나초가 지금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그리고 이게 전술적으로도 지금 아모림의 전술 철학과 좀 안 맞을 수 있겠네요. 아모림은 어쨌든 3백 기반을 보면 굉장한 포지셔닝 플레이를 강조하는 모양새거든요. 자기 포지션에서의 어느 정도 규정된 역할, 약속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가르나초 선수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역할이나 그런 거를 줘야 폭발할 수 있는 선수라고 나오는 거 보니 아모림의 성향으로 발현된 그 전술과 가르나초도 맞지 않는 것처럼 나옵니다. 가르나초도 결국에는 지금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떠날 게 굉장히 확실해지고 있죠. 다음은 호일룬 선수와의 궁합입니다. 호일룬 선수는 2003년 2월 4일생입니다. 아모림의 궁합을 보면 조합은 잘 맞다고 나오는 게 호일룬은 조금 더 약한 기운이고 아모림이 좀 더 강한 기운이라 강약으로서의 조합이 잘 맞을 수도 있다고 나오네요. 이 조합은 감독이 끌고 가면 선수는 터진다고 나와요. 근데 모르겠네. 어쨌든 아모림과 한 시즌도 풀로 치르진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즌 기대해 봐야 되나? 이 사주만 보면 아모림은 정해진 룰 안에서 몰아붙이는 리더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 둘의 궁합에서는 호일루는 틀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유형이라고 하네요. 근데 올 시즌 호일루는 왜 이렇게 못했지? 이건 호일루의 그냥 진짜 기량 문제인가? 사주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궁합적으로 굉장히 좋은 궁합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호일룬 선수 다룰 때 무슨 멘트를 했었냐면 호일룬 선수는 기본적으로 축구 지능이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닌데 만약에 감독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정확한 역할을 주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건 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독을 되게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되게 맞아 떨어지네. 제가 축구를 보고 느끼는 그런 관점과 사주가 이게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지금 약간 뒤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시청자분들도 이 컨텐츠 보면 좀 소름 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팀 내 에이스와 아모림의 궁합을 좀 볼게요. 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와의 궁합인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는 94년 9월 8일생입니다. 둘의 궁합을 보면 좀 웃긴데, 일단 둘 다 자존심이 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둘 다 팀 내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두 사람이고요. 둘 다 리더 기질이 강하고, 근데 맞지. 그러니까 팀 내 주장과 리더십 강한 유형의 감독이 같이 붙어 있는 꼴인데, 그래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면요, 두 왕은 한 궁에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네요. 와, 이거 되게 시적인데 멋있다. 근데 상황만 봤을 때 완전 맞아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읽어볼게요. 아모림은 내가 리더다 라는 걸 확실히 하는 사람이고, 브루노도 나는 팀의 중심이야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성향이래요. 그래서 이 둘이 자칫하면 부딪힐 수 있는, 특히 서로가 서로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올 시즌 돌아가는 것만 봤을 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도 아모림 감독을 감독으로서 인정을 했고, 아모림 감독도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를 주장으로서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한 궁 안에 두 개의 왕이지만 둘이 서로의 위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올 시즌에 이 궁합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해석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선수로 아마드 디알로, 올 시즌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다음으로 버금가는 활약을 했던 에이스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드 디알로 선수는 2002년 7월 11일생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 조합도 좀 안 맞는다고 나오네요. 일단 기운이 상극이라고 나와요. 아모린 감독은 목, 화가 중심이고, 아마드 디알로는 수, 금 중심이에요. 아모린 감독은 주도권, 속도, 지시 이런 키워드고, 아마드 디알로는 유연함, 민감함, 감각적 플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기운은 상극이다, 그리고 속도와 감정도 좀 엇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에너지 흐름에서 이 해석이 좀 재밌는 게 나오는데, 아모린 감독은 지금 24년부터 26년까지 리더십을 극대화하는 구간이라고 나오고, 아마드 디알로는 22년부터 25년 내면 형성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럴만도 한 게 아직 나이가 어리고요. 맨유에 와서 기회를 잡은 게, 본격적으로 기회를 잡은 게 올 시즌부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맞는 것 같고, 감독은 몰아붙이는 식인데 선수는 유연함과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조금 안 맞으면 안 맞을 수 있는데, 이 사주는 뭐라고 결국 표현이 되냐면 밀어붙이면 터지고 풀어주면 잘한다, 이런 키워드가 나오네요. 아모림이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해,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몰아붙이면 아마드 디알로가 감정적으로 좀 위축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모림 감독이 전술적인 틀을 제시하고 그 안에 자율적인 공간을 제시해주면 디알로 선수는 그 안에서 빛이 날 수 있는 선수로 가는데, 이거 약간 소름. 왜냐면 올 시즌 제가 아마드 디알로 선수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계속했죠? 아이솔레이션 전략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모림의 3백 기반의 측면 플레이에서 주로 우측 윙백이라든가 이선에서 우측 윙어로 썼을 때 약간 아마드 혼자 아이솔레이션처럼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을 왼쪽으로 차서 왼쪽에서 막 좁게 전개하다가 반대 전환을 해버려요. 그럼 전환을 했을 때 아마드 선수에게 공간이 많이 나서, 아마드 선수의 장점이 드리블을 치고 갔을 때 활약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네. 전술적인 틀을 주고 그 안에서의 자율적인 공간, 아이솔레이션이 뭐야? 공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간을 주면 빛이 날 수 있다.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될 만한, 이거 기사 어디 보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소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초기 관리법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궁합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행인 점은 올 시즌에 이 초반에 서로의 관계적인 관리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시너지가 났었죠. 어쨌든 시너지가 잘 만들어져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둘은 다음 시즌에도 계속 궁합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운 맨유 새끼의 오리지널 컨텐츠, 그러니까 독자적인 좀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것도 조사를 하면서 참 웃기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궁합들이.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궁합 컨텐츠로서, 이제 시즌이 끝났으니까 본격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벌써 마테우스 쿠냐 선수는 거의 던딜이라고 나올 정도로 됐는데, 그런 영입되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오피셜이 확정되면은 제가 바로바로 아모린 감독과의 궁합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무조건 그렇게 풀린다는 아니에요. 뭐 예외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큰 흐름상의 해석은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운 맨유 새끼의 맨유 궁합 콘텐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보면서 이 선수를 영입했으면 좋겠는데 아모린 감독과의 궁합 봐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